하루 종일 세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선우은숙 그리고 유영재 18개월 만에 예고된 파경이 정말 많은 분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제 영상에서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지금 추가적인 폭로전도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8일 만에 결혼한 두 사람,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었길래 이 사이에 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자, 만난 지 8일 만에 결정했던 배우 선우은숙과 아나운서 유영재 부부가 결혼 생활 1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이혼 발표였지만 예견된 파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더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의 댓글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왔는데 이 두 사람의 재혼 스토리가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 같았지만 재혼 생활은 현실판, 사랑과 전쟁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 영상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유, 선우은숙 씨 나이가 60대가 돼서 무슨 재혼이냐 라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유영재 씨가 오히려 이혼을 잘했다, 유영재 씨 편에 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선우은숙 씨 이제껏 모아놓은 그 많은 자산 잘 누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가 이 재혼 발표를 하는 방송에서 만난 지 8일째 만에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있냐라고 하니 나 목사님 아들이다 라고 하더라. 또 술을 절제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 누워서 떡 먹기지 라고 했었다. 그래서 그럼 나하고 결혼해요 라고 하자 결혼하자 라는 답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굴도 안 보고 결혼을 약속한 거다. 정말 미친 짓이다. 그런데 그때 나는 그 사람이 정말 와, 이 정도여도 상관없었다, 불구자여도 상관없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고 결국 일사천리로 결혼을 결정했었다라고 했었죠. 사실 이 당시 때 선우은숙 씨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였던 새로운 사랑이었던 만큼 남편의 빚이 10억이 있어도 나는 상관없었다. 내 사전에 2번의 이혼은 없다. 너무 행복하다며 수줍은 고백을 했고 얼굴엔 행복감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이 두 사람의 당당한 황혼 재혼이 정말 많은 모범 사례가 되는 것 같았지만 사실 현실은 이상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아, 유영재 씨가 뭔데 공과금부터 뭐 집안 생활비 등등. 사실 알다시피 선우은숙 씨가 대부분의 이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잖아요. 뭐 엄밀히 말하면 유영재 씨가 보유한 자산이라고는 1억대 정도의 오피스텔인가 아파트인가 하여간 그 정도가 다인 걸로 제가 예전에 수개월 전에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십억의 자산은 다 선우은숙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선우은숙 씨가 직접 배우 생활을 하면서 모은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산을 가지고 함께 쓰는 입장에서 유영재 씨가 감나라 배나라 한다라는 것이 많은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한 불편함과 피로감을 가지고 온 것도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라고 해요. 재혼 2개월째부터 잡음이 끊이질 않았고 유튜브를 중심으로 벌써 이혼설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짜 뉴스도 존재를 했었죠. 이 루머를 잠재우려는 듯 남편 유영재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에 출연하여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네요. 남편은 꼭 국에 밥을 먹어야 한다. 그게 너무 힘들었다. 나보다 남한테 더 친절하고 더 재미있는 사람이 된다. 무슨 왕 하나를 모시고 있는 것 같다. 결혼하기 전에는 날 다 해줄 것처럼 하더니 왜 저러지 싶었다. 술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 많았고 귀가 시간이 개선이 안 되었다. 사실 8일 만에 결혼했다라고 자랑한 것 치고는 많은 불협화음이 있었죠. 또 내가 결혼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선택했나 싶었다. 내가 30살이면 괜찮다. 10년 동안 맞춰줘도 된다. 40살이면 5년을 맞춰주면 된다. 근데 나이가 60대 중반이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갈 시간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이 버리고 나서 여기에 와 있다. 성급한 재혼에 대한 후회를 가감없이 비추기도 했던 겁니다. 이 남편 유영재 씨 역시 선우은숙의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에 큰 차이를 전하며 갈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결혼 전 자유로운 삶을 살다가 결혼 발표 이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이건 뭐지 싶었다. 사람들에게 한 번도 주목을 크게 받았던 사람이 아닌데 그러다 한계에 부딪힌 거다. 유명인과 살면서 겪는 고충과 신경을 토로하기도 했던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거였을까요? 유영재 씨의 자유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이러려면 왜 결혼했지라고 말했던 선우은숙 씨의 불만이 다가 아니었던 거죠. 자, 국민일보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가 사실혼 여자와 환승 연애를 한 것이 아니냐. 와,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환승 연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환승하듯이 기존에 애인이 있었던 사람이 그 다음 이성을 만나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하게 이별을 하지 않고 거의 뭐 헤어지자마자 다음 사람으로 환승하듯이 바로 갈아타는 아주 몰상식한 연애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얘기가 의혹이 들고 있는 거죠. 자, 보니까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라고 했지만 알다시피 두 사람의 이 결혼 생활이 방송에 등장하면서 방송에서조차 여러 갈등 상황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어떤 얘기냐? 선우은숙과 만남을 하던 당시 이 유영재 씨에게 이미 동거 중이던 사실혼 관계에 여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선우은숙과 만났을 당시 유영재는 환승연애, 이른바 양다리였다라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당시 서울 목동 오피스텔에 사실혼 관계의 여성 A씨와 이미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여성 A씨에 대해서는 팬으로 만나 유영재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작가일을 자처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유영재 씨의 매니저 노릇까지 다 도맡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A씨도 역시 돌싱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유영재 씨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면서 사실혼 관계까지 이어진 거죠. 동거를 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던 2022년 말 A씨의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씨는 전 남편의 장례와 자녀의 학교 문제를 위해 잠시 지방으로 내려갔었다고 해요. 이 여성 A씨가 오피스텔을 비운 2주에서 3주간의 기간 동안 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만남과 초고속 혼인신고가 이루어지면서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너무 충격에 빠진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유영재 씨에 대한 이 비판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유영재 씨의 팬클럽 회원들도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여성 A씨에게 이런 사실을 외부에 알려라 라고 조언했지만 오히려 A씨가 자녀가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상처를 줄까 두렵다며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선우은숙 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유영재 씨와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선우은숙 씨가 결혼 발표할 당시 해당 내용에 대한 취재와 확인을 모두 마쳤지만 뭐 어차피 유영재 씨와 선우은숙 씨가 결혼을 하게 된 마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는 보도를 포기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보도 직전 유영재 씨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차단되어 있었다라고 하네요. 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유영재 씨 지금 단순히 이혼 사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유영재 씨 중장년 여성분들에게 중년 성시경이라는 말까지 별명으로 붙고 있거든요. 성시경 씨, 가수 성시경 씨 아시죠? 그 성시경 씨가 안경을 쓰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정말 오랜 시간 라디오 DJ로 활약을 해왔습니다. 이 유영재 씨가 그런 별명을 얻은 데에는 굉장히 다정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런 환승연애를 했었다? 이게 뭐 말이 환승연애지. A씨하고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 A씨가 오피스텔에 비운 사이에 선우은숙 씨와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건 바람이지 않습니까? 바람 핀 것과 다를 바 없다라는 비판이 지금 폭등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가 피해보는 게 너무 많지 않나요? 더불어서 이 유영재 씨가 방송 중에 선우은숙 씨의 이 현재 몸 상태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것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살이 막 투불투불하지 않냐, 여기가 막 출렁출렁하지 않냐. 글쎄요, 그걸 방송에서 말할 정도라면 이 두 사람의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더 심했을 수도 있다. 이런 대중들의 의견도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 전 남편이었던 이영하 씨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니까 전 남편 이영하도 선우은숙 행복하길 바랬었는데 2달 전의 발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선우은숙 씨가 또 한 번, 2번의 이혼은 없다라고 했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죠. 이미 예전에
이 전 남편 이영하 씨가 한 토크쇼에 등장해서 선우은숙 씨의 재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노조현 씨가 너의 전초로 마음고생했을 것 같다 라고 물어보자 이영하 씨는 좋은 짝을 만나길 바란다. 솔직한 내 마음은 진심으로 선우은숙이 행복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위에서 재혼을 권유하긴 한다. 근데 저는 여지껏 한 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혼자 사는 삶이 내 삶이다 라고 자신의 소신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누리꾼들은 서로 응원했는데 부부였는데 안타깝다. 이런 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선우은숙 씨 혼자 2번의 이혼을 하고 2번의 재혼을 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대중분들의 안타깝다라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매우 궁금한데 정말 유영재 씨가 뭐 환승연애지만 제가 볼 땐 바람과 다를 바 없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 이혼 소송에 있어서 지금 선우은숙 씨의 재산이 이 유영재 씨와 혼인신고를 했다라면 분명히 분리가 될 텐데 지금 새롭게 제시된 이 증거가 있다면 아마 협의 이혼이라 할지라도 유영재 씨가 가져가게 될 선우은숙 씨의 재산은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지 않습니까? 물론 이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만약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있었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선우은숙 씨가 협의 이혼을 해 나간다면 유영재 씨가 가져가게 될 재산은 굉장히 적어질 거고요. 사실 이런 여부를 떠나서 남자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마당에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에게 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 이건 좀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되고 만약 그 사실이 또 언론에 보도가 된다면 아마 지금 유지하고 있었던 DJ 생활도 굉장히 흔들흔들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드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중장년층 분들은 다들 아시는 배우죠. 바로 선우은숙 님인데요. 자, 선우은숙 님이 유영재 씨와 재혼한 건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됐다. 소속사에서는 깜짝 놀라서 이것을 확인해 보겠다라고 반박 기사를 막 쏟아냈습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이었을까요? 결국 이 기사가 난 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초고속 혼인신고 선우은숙 유영재 결국 1년 6개월 만에 파경에 이르렀다. 아마 이 소식 지금 접하시는 분들 굉장히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선우은숙 유영재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된 과거 방송을 재조명하게 됐다. 지금 뭐 이 관련 언론 기사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선우은숙 결국 2번째 파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다. 뭐 아시다시피 유영재 씨 라디오에서 완전 스타였죠. 부드럽고 감미로운 멘트와 목소리로 정말 많은 중년 여성분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던 그런 DJ였고 선우은숙이란 배우 역시 많은 드라마에서 대활약을 해온 베테랑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재혼을 하는 과정 많은 분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는데요. 결국 두 사람이 이혼 발표를 했습니다. 선우은숙의 소속사 스타잇 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요. 바로 뉴스N이라는 언론사에 선우은숙 씨가 유영재 씨와 최근 성격 차이로 협의 이혼을 했다. 그러니 이혼을 할 것이다. 이혼 확정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혼을 한 뒤였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이혼을 하고 난 뒤에 이 소식이 뒤늦게 언론 보도가 된 거죠. 사실 선우은숙 씨는 지난 1981년 배우 이영하 씨와 이미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혼했어요 였나요? 그 방송에서도 두 사람이 잠깐 이렇게 만나는 우리 이혼했어요 였나? 네, 하여간 굉장히 해괴한 방송이 하나 있었죠. 근데 거기에서도 사실 협의점을 찾기 어려웠고 결국 26년 결혼 생활 만에 이혼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런 선우은숙 씨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돈 혼자서 벌어도 된다. 라고 정말 공공연하게 이야기했을 정도로 자신에게 큰 사랑을 줬다라고 하는 4살 연하의 유영재 씨와 재혼을 하게 됐죠. 특히 두 사람은 만난 지 8일 만에 결혼을 약속했고 한 달 만에 언약식을 했으며 2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여
그야말로 초고속, 거의 뭐 KTX 결혼식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늦은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었던 만큼 대중들의 축하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죠. 그런데 결국 두 사람의 성격 차이로 1년 반 만에 2년도 채 되기 전에 파경을 맞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 많은 누리꾼들의 의견뿐만이 아니라 언론 기사의 내용들도 속속들이 찾아볼 수 있었는데 왜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됐을까요? 관심이 크게 없으셨던 분들은 왜? 라고 하시겠지만 아마 이 두 분이 등장했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결국 저렇게 됐구나 라고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다투고 나서 각서까지 썼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혼, 보상받고 싶었다. 무슨 말일까요? 그동안의 전 남편에 대한 상처를 지금의 남편에게 보상받고 싶었던 마음이었다라는 이 당시 때의 이 방송 장면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두 분이 속풀이쇼 동치미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죠. 이때 뭐라고 했느냐? 요새 사실 남편에게 힘들다, 너무 생각이 다르다, 서로 모르니까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나 역시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 높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 생활이 끝난 후 혼자 지낸 세월만 18년입니다.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러다 보니 기대가 많았다라고 해요. 한번 결혼하고 나서 그 긴 기간을 혼자 있다가 누군가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이 사람을 통해서 보상받고 싶었던 것이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충족되지 않다 보니 내 기준점에서 이 사람을 자꾸 평가하게 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나? 이렇게 살 거면 나는 왜 결혼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을 계속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우리가 결혼한 지 벌써 1년 반이 넘었는데 그 생각을 계속하고 살았던 것이다. 그러다 결국 각서까지 받게 된 사연을 직접 전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다 보니 해결책은 없었고 그렇게 사느니 마느니 다투다가 각서까지 받게 됐다. 이후 유영재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시 고치게 됐다라고 해요. 이 사람에게 각서를 쓰게 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 그런데 남편은 힘들다라는 말을 내게 안 했다. 남편에게 잘하겠다라고 했더니 당신 나한테 잘하고 있잖아 라고 하더라. 남편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사실 이 당시 때도 유영재 씨에 대한 애틋함이 컸었던 선우은숙 씨인데 과연 이 당시에 적었던 이 각서라는 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각서가 공개됐는데 모욕스러웠고 자존심에 상처를 줘서 사죄한다. 무슨 말일까요? 화난 아내를 위한 수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한민국 최고의 FM 각서다라는 말을 박수홍 씨가 했을 정도로 거의 계약서 아니냐라는 말까지 들었는데요. 이 당시 때 유영재 씨는 대한민국 표준 각서는 이게 맞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때 각서인데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보니까 각서의 각이란 깨달은 각자라고 말을 하며 스스로 깨닫는 일종의 자기 반성문이다. 아내에게 제출하는 것보단 스스로를 들여다보겠다라는 일종의 자기 다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각서를 읽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망설였는데 각서 작성일이 작년이다. 해가 바뀌지 않았나. 각서라는 게 실행이 됐을 때 자신 있게 공개할 수 있는데 아직 이행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박송 씨가 이 각서를 빼앗아서 직접 읽었는데요. 뭐라고 적혀 있었느냐? 본인은 지난 1년간 선우은숙과 결혼기간 존중과 배려, 신뢰의 믿음을 소홀히 하여 배우자에게 심한 모욕과 자존심 상처 등 지울 수 없는 극한 고통에 처하게 한 데에 깊이 반성하고 사과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다. 유영재는 아내 선우은숙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사랑한다. 본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가정 중심 행복 가치관을 최우선으로 한다. 본인은 배우자가 싫어하는 일체 행위 및 언행을 삼가한다. 만일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모든 판단은 선우은숙에게 일임하며 성실하게 응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우은숙 씨는 촬영하기 전에 여보 내가 쓴 각서 어딨어? 하고 묻더라. 사실 사진을 찍어 보관했는데
동치미에서 공개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당신 제정신이냐? 이거 다 공개되면 당신 또 욕먹는다. 라면서 그 와중에도 여보, 각서는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부심을 부리더라. 근데 이 각서가 글쎄요. 뭐 취지가 나쁘진 않은데 이 문제는 보통 각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내용이 좀 많이 동반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너무 좀 멋스럽게 꾸며서 작성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 의견들이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면 여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바꾸겠다. 이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있어야 하는데 이게 마치 드라마 대본처럼 적혀져 있다 보니 무슨 계약서도 아니고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때부터 두 사람은 삐그덕 된 것일까요? 계속하여 서운함을 폭발시켰습니다. 내가 아팠을 때 집까지 나갔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와서 잘하면 무슨 소용이랴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시월드를 경험하고 시월드를 찾아갈 군번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고부 갈등일까요? 당시 이야기를 보니까 유영재 씨는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한 터라 아내에게 시월드를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 나 혼자 본가에 다녀왔다. 하지만 함께 가자고 말 한마디 안 하는 아내에게 은근히 서운하더라. 이런 내가 이상한 거냐? 저분이 시월드를 경험하고 찾아갈 군번이 아니다. 저 사람도 자기 몸 주체하기 꽤 버거울 때도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내 선우은숙 씨는 나 아직 건강해 라고 강조합니다. 그러자 유영재 씨가 저희 어머니하고 연식이 큰 차이가 나지가 않는다. 이것 좀 막말 아닙니까? 유영재 씨는 마음속에 명절에 이동하는 게 숙제가 돼서는 안 된다. 축제가 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얘기가 들어온다. 선우은숙 하면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람인데 원주에 왔다 가면 떠들썩한데 안 온 것에 대한 섭섭함도 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89세인데 얼마나 더 살아계시겠냐. 이런 말까지 당시에 했습니다. 의견 차이가 눈에 보이죠? 굉장히 가족을 중요시하는 남편인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선우숙 씨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항상 시댁에 갔다. 저 사람 혼자 간 적이 없다. 거짓말이었을까요? 그리고 내가 너무 아픈데 이 사람이 해줄 게 없다라며 집을 나갔을 때 너무 섭섭했다. 그리고 한 열흘 있으면 설날이다. 내 마음속에 가고 싶은 마음이 결국 전혀 없어졌다라고 해명합니다. 선우은숙은 어머니 식구를 생각하면 당연히 가야 된다. 예전 같다면 2, 3일 지나면 내가 혼자 가는 거 불편해? 같이 가죠? 하는 게 코스였다. 근데 하지 않았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픈 사람을 두고 아유 내가 해줄 게 없네 이러고 집을 나갔다는 얘기예요. 또 있습니다. 집에서 일 안 하는데 밥은 왜 먹냐? 와 무슨 말일까요? 이 가출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가출했냐라고 물어보자 선은숙 씨가 많이 아팠는데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당신이 아프니까 내가 우울해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유영재 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통상적으로 아내가 아프거나 남편이 아프면 보호자가 간호해주는 게 규칙인데 내가 그 룰에서 벗어났던 이유를 말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제가 아내를 만났을 때 몇 가지 요구한 게 있다. 많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몸에 대한 예절을 지켜달라고 했다. 머리, 어깨, 팔 이 전신 부분에 있어서 허술한 부분이 있다. 면역 체계가 거의 무너졌다고 보면 된다. 요구한 것이 약에 의존하지 마라. 약이라고 하는 건 몸으로 견뎌보고 그 다음에 약과 주사 처방을 받아야 하는데 약국 하나를 차려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출한 게 뭐냐라고 꼬집어 묻자 면역력이 떨어진 건 운동을 루틴 있게 해야 하고 밀가루 음식을 자제해야 하는데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아프니 해야 할 드라마 역할이 없었다. 잔소리가 나오거나 인상이 구겨지거나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었다. 차라리 내가 그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오히려 병이 났는데 좋다라는 판단으로 나온 거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선우은숙 씨는 원래 기관지가 약하다. 감기가 오면 기관지염도 있다. 나도 안다. 몇십 년 살았으니까.
약 하나 먹으면 가라앉는다. 약 먹는 걸 보면 비상약이 다 있는 걸 보고 약국이라고 하더라. 나도 헬스도 하고 나름 규칙 있게 생활한다. 저 사람이 나랑 24시간 있는 게 아니다. 당신 무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점심 왜 먹어? 일도 안 하는데 밥을 왜 챙겨 먹냐라고 나한테 말을 하더라. 와, 너무 심하죠. 최은경 씨가 굉장히 분개합니다. 집안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고 하자 유영재 씨는 집에서 무슨 일을 하냐 라고 말했다가 엄청난 야유를 받습니다. 노화를 더디게 하는 두 가지 중 하나가 소식하는 것과 간헐적 단식인데 일하지 않고 에너지가 필요 없으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 라고 당시에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선은숙 씨가 내가 가장 믿을 남편이 내가 아픈 걸 모른 척하고 해줄 게 없다니 너무 속상해서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좀 눈에 보이시죠? 그러니 이 기사가 당시에 굉장히 많이 나왔고 결국엔 어떻습니까?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부부 인연이 아니자 국압을 받는데 이혼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불과 작년 연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2024년 4월 달이니까 4개월 만에 이 이혼수가 현실화가 된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역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눈에 선운숙의 이혼수가 보인다 라는 말을 방송에서 합니다. 오, 대단하죠? 남녀가 만나는 이룬 부부 같은 인연은 서로 아닌 것 같다. 친구와 파트너, 지인이라면 궁합이 좀 맞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시에 굉장히 두 사람이 놀랍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나는 남편과 친구처럼 지낸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역술가가 띠와 태어난 날짜에도 합이 있다. 제가 보니 아내가 남편을 자식처럼 바라보고 있다. 자기가 많은 걸 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반면 남편은 자기 표현이 굉장히 강하다. 선운숙이 계산이 잘 안 되는 타입이라면 유영재는 계산이 꼼꼼하고 치밀한 스타일이다. 이 구조는 아내가 남편을 자식으로 끌어안고 사느냐 아니면 보내주느냐의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운숙은 모든 사람이 우리 부부가 헤어질 거라고 얘기한다. 선생님이 보기엔 어떠냐? 그러자 이 역술가는 제가 볼 때 아내가 헤어질 결심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남편이 엄청나게 잘 되면 놓아줄 수도 있다고 보인다. 그러자 오히려 선운숙 씨는 그러면 안 헤어질 건데요. 내가 보기엔 남편이 더 잘 될 건 없다. 서로 지금 상태에 만족하고 있으니 앞으로 헤어질 일은 없겠다. 이렇게 말을 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또한 내가 내는 돈이잖아. 와, 무슨 말일까요? 난방, 식비까지 간섭했었던 모습이 당시에 쏟아집니다. 신혼여행을 하기 위해서 이 당시 때 방송을 탔는데 이때부터 뭔가 많이 삐그덕거렸어요. 선운숙 씨가 짐을 싸기 귀찮다며 게으름을 피우는 유영재 씨에게 잔소리를 한 거죠. 그러자 유영재 씨가 자신의 모자를 탁 씌우더니 비비안 리 같다라면서 또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이러한 말을 합니다. 선운숙 씨가 당신을 주려고 선물로 샀다라며 트래킹화를 건네거든요. 이때 유영재 씨가 가격이 꽤 나갈 것 같다. 요즘 우리 형편에 이런 걸 사도 되냐? 난방비도 아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운숙 씨가 추워 죽겠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보일러를 끄지 않나. 밥은 뭐 10,000원 이상 먹지 말라고 하지 않나. 그러자 유영재 씨가 긴축 재정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영재 씨가 자기 앞으로 그런 거 나에게 허락받아라. 그런 거 내가 내는 돈이지 않냐. 사람은 좀 춥게 살아야 건강한 거다. 그런데 정작 선운숙 씨가 공과금은 내가 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날 위해서 뭘 해줄 거냐라고 물어보자 같이 가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라. 야, 신혼여행인데 있을 수 있는 말입니까? 여행에 설레이다가 싸우고 오는 부부들도 많다더라. 올 때 따라오는 사람도 있다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선운숙 씨가 싸늘하게 따라오자고 라고 맞받아치며 이미 참 심상치 않은 신혼여행이었고 저녁 식사비를 10,000원까지 제한했다. 아니다, 5,000원 올려줬다.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식사비를 유영재 씨가 10,000원으로 제한했다라는 거예요. 최근 5,000원을 더 올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집도 달라지고 규모가 달라졌는데 나는 그저 일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최근에 15,000원으로 올렸다. 꼭 지키라고 강요한 건 아니었다. 요즘 물가 상승이 얼마인데 저녁 식사비 15,000원으로 올려줬다.
황당하죠. 선은숙 씨는 집에서도 이렇게 말한다. 말을 웃기게 해서 다툼을 만든다. 박송 씨가 돈을 아끼자는 뜻 아니었을까요? 라고 하자 사실 이 유영재 씨가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를 했다라는 게 보여지죠. 방송으로도 공개됐지만 실제로 충동 과절이 있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지금까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지 않았냐. 흑백TV처럼 화면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 서로에게 맞춰가기 위해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근데 결국 어느새 남편이 국민 밉상이 되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상황이 결국 그 이후로 1년도 지나지 않아 파경을 맞이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지금 이 선우은숙 씨의 이혼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뉴스 기사로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결론은 뭡니까? 성격 차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 황혼 이혼을 하거나 중장년층 분들이 재혼을 하실 때의 사태를 보면 이 성격 차이 때문에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됐는데 또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일반인들도 굉장히 많은 안타까움을 쏟아내곤 하는데 이제는 연예인이면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선우은숙 씨가 앞에 이영아 씨와의 이혼 때도 많은 분들이 참 안타까워했고 우리 이혼했어요의 이 예능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선우은숙 씨가 이혼했는지 알겠다라는 말도 당시에 정말 많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또 이혼을 하고 말았어요. 선우은숙 씨의 나이가 65세입니다. 지금 제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의 시청자 연령대가 대부분 60대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다 보니 이번 이혼 사태가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분들의 의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요번 이 이혼 사태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댓글 내용 매우 궁금합니다.